네, 불로초 11기 2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 이어서 여러분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제가 블로그 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블로그 한번 작성해 보세요 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셔서 그 순서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과정인 거죠. 첫 번째 인사말 남겨라, 두 번째 위치 알려줘라, 세 번째 뭐 먹는 사진 같은 거 메뉴판 올려라 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알려드리고 있어서 요 단계별로 글을 이제 써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계별로 이렇게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겁니다. 연습이 되면은요, 나중에는 알아서 써져요. 연습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요, 이제는 파워블로거처럼 이게 감이 옵니다. 아, 요런 글을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만 조회수가 좀 나오지, 요런 이제 감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넘어서면 뭐가 되냐면, 거기에서 넘어서면 이제 유튜브까지도 갈 수 있어요. 유튜브까지도. 유튜브는 조금 더 블로그보다는 약간 기술이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영상을 찍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블로그가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기초예요, 진짜. 블로그가 돼야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뭐 릴스도 할 수 있고, 쇼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소비자의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야말로 저는 뭐 정말로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이다. 제가 말한 온라인 마케팅은 여러분을 매장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요즘에는 컨텐츠 창업도 또 대세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잘 안 해드리는데 나중에 제 프로필을 보시면은 그 창업 강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도 많이 했었고. 요즘 창업이요, 옛날에 항상 유행했던 게 어떤 창업이었냐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었습니다. 한때 유행이었죠. 온라인 쇼핑몰. 심사인당 분이 막 나오셔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한창 이게 엄청 떴었어요. 언제? 2020년에. 뭐가 터졌을 때?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2020년도 그때 그 당시에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는 게 대세였습니다. 스마트 스토어하고. 지금은 2025년은 온라인 쇼핑몰도 많이들 하시지만은 지금은요, 콘텐츠 창업. 정확히 말하면 사업자 코드로는 1인 미디어 창업이라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사 코드에는, 세무 코드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해갖고 이게 새로운 직종이 있습니다. 창업할 때, 사업자 낼 때. 콘텐츠 창업이 요즘에는 대세예요. 요즘에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내가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걸 배웠어야 됐습니다. 과거에는 블로그 뭘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였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블로그 작업, 우리가 하고 있는 유튜브 작업, 다 콘텐츠를 만들 때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접근을 못했어요. 근데 2025년도 와서는 왜 이게 갑자기 가능해졌죠? 그렇죠. 여러분 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AI가 출현했기 때문에. 2025년도의 핵심은 뭐예요? AI잖아요. 챗 GPT가 대중화됐잖아요. 여러 가지 AI 툴이 많이 나왔잖아요. AI가 도래하면서 이게 친숙하게 되면서 콘텐츠 창업이 가능하게 됐어요. 왜? 이젠 AI가 웬만한 건 다 해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제목 뽑을 때요, 이 제목 뽑을 때 네이버 키워드 도구라는 데 가갖고 그거를 다 조사했었어요. 키워드, 뭐가 키워드가 좋은지, 대표 키워드가 뭔지, 세부 하위 키워드가 뭔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옛날 방식 됐어요.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올드한 겁니다. 아니, AI가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AI가 이미 이런 걸 다 해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시간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AI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는 콘텐츠 창업을
예, 누구나 콘텐츠 창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나.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 꼭 블로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는 이게 익숙하게 되면 유튜브까지도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다음 시간에 블로그에 올릴 만한 쇼폼 영상을 만들 겁니다. 다음 시간에 3강에 쇼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건데, 블로그에 올려야 되니까 일단 영상을 알려드릴 건데, 요거 꼭 여러분 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여러분 뭐 음식점 할 수도 있고요, 피부 미용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예, 압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플러스 뭐 하냐면 콘텐츠 창업도 한번, 콘텐츠로 하나의 잡을 여러분의 그 부캐라 그러죠. 부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또 하나의 여러분을 하나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하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하되,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작업, 콘텐츠를 만들어서 뭘 한다? 광고 붙이고 광고 수익 내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부캐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고, 그 시작 단계가 바로 이 블로그라는 겁니다. 이 블로그는 저도 블로그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크리에이터들은, 그러니까 잘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대부분 오래 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마케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안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저는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로 파워블로그였는데, 블로그를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들은 좀 해주셔야 된다. 자, 지금은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여러분의 매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 작업인 겁니다. 좀 이따가는 이제는 또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연습을. 일단 지금은 여러분이 매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리느냐, 그 방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추천 포인트 꿀팁이라고 해서 일단 여러분의 팁 같은 거, 팁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분들께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맛집이니까 든든한 한 끼 찾는 직장인, 뭐 조용하고 깔끔한 한식 찾는 부모님, 혼밥도 환영하는 국밥집,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우리가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이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큐레이션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큐레이션은 뭐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 누구냐? 여러분의 매장에 누가 많이 찾아오느냐, 요건 이게 마케팅 얘기인데, 여러분의 매장에 왜 찾아오고, 왜 즐겨 먹으며, 아니면 왜 즐겨 찾으며, 왜 소비를 할까, 여러분 매장에서.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맞는 서비스를 내놔야 돼요. 지금처럼 보니까 우리는 1인 좌석이 있는데 혼밥 때문에 눈치 안 보고 혼자 먹을 수 있어서 온대더라. 조용하고 깔끔해서 온대더라. 여기 가면은 좀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고객들이 그렇게 해서 찾아온대더라. 그럼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큐레이션 해주는 겁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 블로그를 떠나서 마케팅의 기본이죠.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의 니즈를, 그 원츠, 소비자의 니즈와 원츠를 찾아내는 거는 뭐 블로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들 만나면 제가 마케팅 교육을 해드리면은 제가 뭘 하라고 그러냐면, 소비자들의, 여러분의 그 매장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좀 말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 거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한마디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혹시나 내가 드리는 서비스 중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냐, 이거. 근데 맛집이야. 그러면은 뭐가 괜찮았냐, 어떤 점이 괜찮았냐, 이걸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피부 미용실이다 그러면 손님에게 그냥 딴 말 걸지 말고, 그냥 혹시나 제가 들었던 서비스 중에서 어떤 점이 좀 괜찮았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즈와 원처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제가 방송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다 아시죠. 제가 유튜브에서 별로 얘기 안 하죠. 방송 뭐뭐 했고 뭐뭐, 그냥 어디 갔습니다, 그때만 말씀드리는데, 저는 매일 해요. 방송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시간이 안 돼서 안 나갈 뿐이야. 예.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안 되는데 안 갑니다, 일단. 진짜 방송국마다 돈이 다 달라요. 출연료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출연료가 너무 낮은 데는 안 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왜 방송에서 나를 찾을까? 어떤 니즈가 있을까? 어떤 원치가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 라고 해보면 몇 가지가 딱 떠오르는 거죠. 제가 실제 물어보기도 했었고. 첫 번째 뭐냐? 안 늦어요. 예, 저는 절대 늦질 않습니다. 방송 빵꾸가 안 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방송 빵꾸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그걸 제일 중요시 보거든요. 방송사고 안 나는 거. 근데 얘는 항상 30분 먼저 와. 그게 저의 원칙이에요. 뭐든지. 30분 먼저 간다. 준비가 안 되면 1시간 먼저 간다. 이런 거거든요. 방송에서 그걸 되게 높게 사요. 그게 걔네들이 원하는 원추와 리즈죠. 두 번째, 준비를 잘해갑니다. 방송 준비를 잘해가. 작가님들 놀래.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돼요. 맨날 이런 소리 합니다. 방송 준비를 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할 때는요. 소비자의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옵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게 뭐 장사던 그게 뭐 사업이던 그게 저처럼 뭐 예를 들어서 방송 작업을 하던 방송 일을 하던 강의를 하던 뭐든 하던 간에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소비자의 니즈와 원치를 빨리 발견하는 거.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다 여러분 블로그에다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시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거를 딱 맞춰서 써줍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제공한다. 나는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게 특장점이다. 그래서 이런 분께 추천한다. 그러면 공감이 팍 되는 거죠. 공감이 됩니다. 이 소구점을 여러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구점. 누구에게 추천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그럼 체류 시간이 길어져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죠. CTA라고 얘기합니다. 콜, 투, 액션이라고 얘기하죠. 구매를 부르는 거야. 액션은 뭐냐면 마케팅에서 액션은 구매 전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구매 전환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컨버전 레이시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구매 전환율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블로그에 찾아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하죠? 넘겨야 돼요. 뭘로? 여러분의 매장으로 찾아오게끔 하든지 쇼핑몰이 있으면 쇼핑몰로 넘기든지 뭔가 고객이 나한테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콜 투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블로그로 열심히 홍보해요. 블로그로 열심히 홍보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자선 사업이 아닌 이상은 홍보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So what이 필요합니다. So what이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후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블로그 열심히 썼어요. 거기서 끝나.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거 뭐예요? 정보만 제공할 뿐이잖아. 뭐 한다? 블로그 열심히 한 다음에 끝에 가서 찾아오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매장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콜 투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끝에 가서는 항상 마무리는 콜 투 액션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맛집이니까 음식점이니까 어떻게 했죠? 깔끔하고 든든하게 한 끼 하고 싶을 때 이 집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 문의 전화번호 남기고 위치 보기 남기고 주차 안내 남기고 무슨 얘기예요? 연락처를 남겨놓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네이버 지도 링크 다셔야 돼요. 자, 요거 지도 링크 이제 다뤄 갑니다. 콜 투 액션 하러 갈 거예요. 자, 블로그 한번 와보시죠. 자, 블로그 왔습니다. 자, 블로그 와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콜 투 액션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지도를 항상 업로드해 주셔야 되는데 끝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 가보면 장소라고 있어요. 장소. 블로그 위에 가보면 메뉴판에 장소라고 있습니다. 장소. 예, 장소.
장소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요. 잘 보셔야 돼. 여기에서 뭘 하느냐. 보세요. 프로피알. 이렇게. 프로피알. 하고, 자기 매장을 추가. 이런 식으로. 프로피알 한 다음에 자기 매장 추가. 확인.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기 매장 지도가 이렇게 등록이 되죠.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 작업 안 하면 여러분 여기에 카운터가 안 떠요. 이 작업을 해야지만 뭐가 뜨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플레이스 있죠. 플레이스. 예. 스마트 플레이스. 예. 여기에 여러분의 그 매장에 리뷰가 뜹니다. 리뷰. 아, 여기 있네요. 요 리뷰가 올라가요. 블로그 리뷰가. 저는 뭐 요게 제가 뭐 이거를 사업을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목숨 걸고 하진 않는데, 만약에 소상공인이고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장사를 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겠죠. 블로그 리뷰라든지 방문자 리뷰를 무조건 쓰게끔 할 겁니다. 이게 카운터가 되려고 그러면, 올라가려고 그러면 블로그에 무조건 지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카운터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도 블로그 글 써주실 때 항상 요거 지도 좀 달아달라 요청을 하셔야 돼. 주위 분들한테 요 지도 좀 꼭 달아달라고. 그래서 장소 요거 태그를 걸어서 항상 지도 태그를 단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 자, 장소 걸죠? 또 하나는 그 오른쪽에 가보시면 여러분 그 블로그에서 여기 위네요. 위 오른쪽이 아니라 글감이라고 있어요. 글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글감은 어떤 기능이냐면 이런 거예요. 글감을 탁 누르시면, 네, 밑에 나오네요. 자, 글감을 누르면 밑에 이렇게 글감이라고 해서 책, 뭐 음악, 스포츠, 공연 전시, 여기 밑에 보이세요? 밑에? 밑에 이게 보이시죠? 요런 게 떠요. 다시 글감 누르면 밑에 요런 게 뜨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한번 딱 클릭하고 그러면 글감을 검색하소라고 뜨거든요. 여기 조그맣게.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권혁중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제가 쓴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거래관리사 필기서, 국가공인 자격증 필기서 제가 썼거든요. 요거 뭐 이런 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만들기, 누구나 따라하는 쇼핑몰 창업의 마케팅, 이게 제가 쓴 겁니다. 19년도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책이 있으면 이 책을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글감으로 이런 식으로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도 될까요? 쇼핑도 돼요. 자, 보세요. 쇼핑 글감이라고 있어요. 여기 쇼핑 글감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본인의 상품, 혹시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여정대학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여정대학 첫 때 나오죠. 상품이,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나오죠. 자, 11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11기.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11월반 여정대학 블로초 11기, 이런 식으로. 이게 콜투 액션이죠. 무슨 얘기예요? 얘기 다 하고 정보 주고, 이러이러합니다 주고, 끝에 가서 뭐 한다? 찾아오게끔 하든지, 아니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운영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이렇게 올려주셨던지, 그러면서 뭐예요?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콜투 액션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콜투 액션 안 하면 블로그 하나만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콜투 액션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글감 기능입니다. 이거 글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의 알고리즘은요, 여러분,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얘네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쓰면 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얘네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쓰면 쓸수록 얘네들은 좋아해요. 다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돈내산은 자기가 산 거, 실제 자기가 산 거를 여기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쇼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 내돈내산, 글감.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여러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글을 마무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콜 투 액션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측 상단, 발행, 우측 상단 발행, 우측 상단 발행. 이제 발행까지 안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발행 한번 눌러 보시면 이 글이 어떤 카테고리에 올라갈 거냐. 저는 카테고리가 많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해요? 여러분, 이 카테고리 정하는 방법. 관리자 페이지에 그 학습 관리자에 가보시면 어디 있어요? 어디? 요거 여기 다 있죠. 여기 기본 설정하기, 메뉴 관리하기 여기 있죠. 4강 실습 4강의 메뉴 관리하기가 이 카테고리 정하는 거죠. 카테고리. 예, 그래서 다 강의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적어놨어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올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카테고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공개 설정은 어떻게 해요? 전체 공개. 그다음에 발행 설정은 다 체크하세요. 그냥 검색 다 허용하고 공감 허용하고 다 공유하십시오. 그다음에 태그 30개 이렇게 됐는데 한 10개만 쓰셔도 돼요. 태그가 뭐예요? 이 글에 대한 성격. 그리고 태그 타고 넘어오니까 태그를 클릭하면 같은 태그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덕동 맛집이라 그러면 클릭하면은 공덕동 맛집 태그 건 게 다 보여지게 되죠. 글이. 그래서 태그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만. 그리고 발행 시간 현재 발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발행을 누르면 이제 진짜 이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개가 됩니다. 뜨게 돼요.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과정.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천히 가서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잠시만요. 이건 꺼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천천히 가서 이 7단계를 천천히 가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를 쓰면 또 금방 쓰세요. 예, 이거 뭐 이 순서대로 쓰는 거 금방 쓸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강의 한 보시면은 인테리어 업종에 대해서 또 써놓은 게 있습니다. 어느 우리 여성 가족님이 자기는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 예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또 인테리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해주시고, 임대업도 좀 임대업이라고 해서 임대업 하는 거 뭐 요렇게 순서 달아드렸으니까 요 순서대로 이제 글을 쓰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이제 글 쓰는 방법 알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이제는 AI를 통해서 이제 써볼 겁니다. 근데 AI로 글을 쓰면은요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면 안 돼요. 그거 이제 알고리즘이 다 압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게 AI 챗 GPT로 해서 이제 글 쓴 거 다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쓰지 말고요. 이제는 AI한테 물어보고 AI가 만든 글을 좀 바꿔서 좀 수정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는 우리가 이 FM대로요. 내가 이제 글을 쓸 때 이런 순서대로 쓰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쓰는 거를 당연히 좋아해요. 네이버나 뭐든지 간에 내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이렇게 쓸 자신이 없어. 나는 블로그를 이렇게 조금 제대로 할 시간도 없고 제대로 좀 글을 쓸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분들은 이제는 AI 써야죠. AI. 그런 분들은 AI 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시 마케팅 툴로 와보십니다. 마케팅 툴. 왔나요? 자, 왔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챗 GPT를 쓰시죠. 챗 GPT를 쓰시는데 마케팅 툴에 와보면 AI 쪽에 가보시면요. AI 쪽에 가보면 이제 챗 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 이렇게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강의 보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교직에 있거나 뭐 강사를 하던 아니면은 뭐 대학 강의를 하던 뭐든 간에 그런 분들이, 아니면 주위에 또 혹시나 뭐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학생이라 그러면 그 학생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ac.kr 도메인이 co.kr이 아니라 학교 도메인 ac.kr 이게 있어요. 학교 이메일. 그게 있으신 분은요, 이 퍼플렉시티가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이 퍼플렉시티가 뭐냐 그러면 진짜 좋아요. 이게 퍼플렉시티라고 해서 출처가 명확한 AI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남길 때 출처가 명확하게 달아줘요. 그래서 챗 GPT보다 신뢰성에서는 얘가 최고입니다. 진짜. 글을 막 지어내지 않아 얘는. 모든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그 웹페이지의 근거에서 써주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써요. 저도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쓰죠 또. 아무튼 간에 이 퍼플렉시티가 있는데 얘가 원래 유료예요. 유료인데 혹시나 학교 이메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저는 프로잖아요. 지금 그죠? 프로잖아요. 이게 유료 계정인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겸임교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메일로 인증받아서 무료로 프로 쓰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대학생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은 주위에 혹시 학교를 다니시는 분도 있으면 꼭 이번 기회에 이거 무료로 이게 한 달에 2만 얼마짜리예요. 한 달에. 그걸 1년 동안 하면 20만 원 넘게 버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지금 혹시나 이제 말씀드렸고요. 퍼플렉시티라고 요거를 이제는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좋습니다. 생성에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가 이렇게 있고 요 네 가지를 이제는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요 조금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조금 다른 걸 왜냐면 다 쓰니까 이런 거는 뭐 금방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렸고 챗GPT 가서 그냥 블로그 써달라고 쭉쭉쭉쭉 요청한다. 그런 거는 뭐 블로그 봐도 뭐 유튜브 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있으니까 요번엔 좀 새롭게요. 노트북 LM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북 LM. 자, 노트북 LM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노트북 LM. 자, 구글 겁니다. 구글 거고 구글에서 만든 AI 생성형 AI인데 기가 막혀요. 이게 또 기가 막혀서 자, 노트북 LM 한번 눌러볼까요? 노트북 LM. 노트북 LM 그러니까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트북 LM이라는 게 나옵니다. 노트북 LM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구글 거래서 구글 로그인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구글 거래서 출처도 명확하고 노트북 LM이라고 가보시고요. 노트북 LM이라고 가보시고요. 로그인 하시고 그러면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자,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 클릭. 그러면 얘가 소스 업로드라고 나옵니다. 근데 노트북 LM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챗 GPT는 뭐죠? 방대한 양을 이미 학습을 해놨습니다. 그죠? AI는 기본적으로 퍼플렉시티나 챗 GPT나 모든 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이미 지금 다 학습을 하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만 하면 다 알려주죠. 근데 노트북 LM은 특이한 게 여러분이 소스를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스를 주면 그 소스의 근거에서 마케팅 계획, 뭐 수업 자료, 연구 노트,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만들어줘요.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스에 기반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명확해요. 정말 정확합니다. 챗 GPT를 뭔가 큰 무대에 쓰기에는 조금 불안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뭔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노트북 LM은 소스를 여러분이 주기 때문에 글이 정확하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자, 링크 여기 보면 웹사이트라고 있어요. 웹사이트. 그죠? 예,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 거 그냥 뺏겨와도 돼요. 이거 진짜 남 유튜브 그냥 뺏겨와도 됩니다. 이거 여의도 정보면 뺏겨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여기서 보세요. 웹사이트라고 있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웹사이트라고 있죠? 자, 웹사이트를 클릭하시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관심 있는 글을 한번 넣어보는 건데, 여러분 기사 많이 보잖아요. 기사.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 이렇게 지나가다 모바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뉴스를 한번 가볼게요. 뉴스. 예, 뉴스 갑니다. 그럼 뉴스 보다 보면은 괜찮은 뉴스들이 있어요. 이건 되게 재밌다. 이런 뉴스도 있을 겁니다. 예, 이거 되게 이슈가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뉴스 검색하다 뭐 지금 뉴스죠? 지금 오늘 뉴스잖아요. 뭐 이런 게 있고 뭐 좀 사람들 눈에 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한번 볼까요?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치 유튜브나 정치 블로그는 극과 극입니다. 이슈는 확 되는데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단명해요. 단명. 예, 욕 많이 들어갔고 스트레스 받았고 단명합니다.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 그러니까 저희 그, 웬만하면 정치, 종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든 블로그든 간에. 이게 지금 다 정치 얘기를 해서 이런 거 볼까요? 캄보디아 실종 인플루언서 알고 보니 인심이에요. 뭐 이런 거 많이 봐요 사람들 의외로. 예, 그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기사 보다가 이거 그냥 괜찮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클릭을 했습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요 주소 있죠. 요 기사 주소 이렇게 있잖아요. 예, 기사 주소.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공유 버튼이 있어요. 공유 버튼. 보이시죠? 여기 공유 버튼. 요거 공유 버튼. 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 그럼 공유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 예, 이거 복사가 됩니다. 복사. 예, 복사하세요. 이거. 복사됐죠? 요 사이트에 대한 링크 주소 복사됐죠? 그럼 노트북 LM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기사를 갖다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삽입 누르세요. 삽입. 그럼 뭐가 되느냐? 얘가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소스를 줬죠? 자, 제가 지금 소스를 줬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는 그 소스를 인식을 해요. 인식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입력을 시작하세요 부분에다가 뭘 하느냐? 나는 블로거인데 이 소스를 기반으로 블로그 내용을 작성해줘. 소비 구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주제와 내용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나는 블로그다. 이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블로그 내용을 작성해줘. 구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주제와 내용을 작성해줘라고 그냥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이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제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실종된 SNS 스타 시스터 오렌지 이 사건의 주인공 26세 쓰입니다. 그녀는 중국 소에서 어쩌고저쩌고 팔로워 있어.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요 별표는 뭐라 그랬죠? 요 별표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요 별표는 생성형 AI가 강조하기 위해서 별별을 달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블로그 쓸 때 다 지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예, 요구를 하셔서 블로그 형식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달아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써주죠. 이렇게 써줍니다. 얘를 이제 복사해서 메모장에 넣고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 복사 붙이기 하면 돼요. 그 사진은 아까 썼던 사진들 있죠. 그런 거 그냥 캡처해서 쓰면 되는 거고. 이게 간편한 이유가 내가 생활하다 보면은 재밌는 기사도 볼 수 있고요. 재밌는 유튜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소스를 그냥 던지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그거에 기반해서 그대로 이제 달아준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 이게 그 블로그로 돈 벌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매장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형 블로그가 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먼저 올리는 겁니다. 업로드를. 그럼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그 내 매장을 홍보하는 블로그가 아닌 이상 나는 그냥 수익형 블로그다. 수익형 블로거들은 무조건 남이 먼저 글을 올리기 전에 내가 먼저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알고리즘상 위로 떠요, 일단. 그래서 그럴 때 최고죠, 이게. 왜냐면 그날 이슈들 있죠. 그날 이슈들을 바로바로 집어넣어갖고 링크 집어넣어갖고 바로 뽑아져 나오고 이거를 뭐 한다? 업로드. 그래서 이 노트북 NM은 무료입니다. 무료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면 여러분 아이디어를 써갖고 그래? 아 이런 기능이 있어? 요런 거 한번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응용해 볼까? 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 단독 홀론 뭐 이런 거 진짜 자극적이네요. 진짜. 예. 이런 거 달고 이러면서 이제는 블로그를 이제는 쓰시는 거죠. 자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약간 새로운 방법이죠. 그냥 챗 GPT한테 이러이러해서 뭐 해줘 이거 아니라 내가 주제를 선택해서 그날의 이슈들, 그날의 핫한 것들을 링크 주고 바로 뽑아내고. 이해되셨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그래서 이거 아직 잘 모르거든요. 노트북 LM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쓰시면은 훨씬 더 좋은 거죠. 여러분이 먼저 이런 걸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아마 앞서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 아시겠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여러분 매장을 홍보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 단계별로 해서 챗 GPT한테 아니면은 퍼플렉시티는 좀 안 어울리고요. 퍼플렉시티는 자료 조사할 때 많이 쓰는 거라서 이 퍼플렉시티는 자료 조사할 때 특화되어 있어서 블로그 하기엔 좀 그렇고요. 블로그 할 때 글 쓸 때는 챗 GPT 아니면은 클로드 요 두 가지를 쓰시면은 블로그 형태로 해서 이제 글이 잘 뽑아져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제 그 지난 시간 알려드린 것처럼 메모장에 복사해 놓고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갖다 붙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수정하고 조금씩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된다. 자 빨리 해볼까요? 챗 GPT 가서 네, 간단하게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로그 업로드할 내용 간단하게 적어달라 그러고 그럼 블로그 10개 적어줄 거고요. 그걸 선택하고 내용 얘가 적어주면 이 나오죠. 인사 방문 유도, 위치 접근성, 메뉴 속에 실제 방문 사진, 친절 분위기 강조, 총책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복사하고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읽어보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사진일 거 사진 넣고 이런 문장은 좀 저렇게 바꿔보고 이러면서 메모장에서 먼저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네이버 오셔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이제는 하면은 빠르게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여러분 충분히 이제는 연습이 될 거다. 그리고 홍보가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 네이버 블로그 글 쓰는 게 과거처럼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약간 노가다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티 안 나게, 그래서 메모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티 안 나게 한번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십시오. 어떤 질문도 상관없으니까요. 질문 주십시오. 자, 질문 없으시면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블로그 한번 다시 한번 와보시고요. 블로그 한번 와보시고요. 블로그 한번 가볼까요? 자, 블로그 와보시고 자기 블로그 와보시고요. 자, 자기 블로그 오시면 요 밑에 관리 통계 우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관리자, 블로그 관리자, 관리 통계 들어가시면 여기에요. 뭘 해주시냐 되면 그 서로 이웃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서로 이웃 신청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서로 이웃 신청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블로그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이라고 해서 서로 팔로우 맺는 거예요. 그냥 서로 팔로우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인스타에 보면은 팔로우예요. 그냥 추종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마음에 드는 블로그가 있으면 잘 보세요. 그래서 커피망고야. 이거는 다 이웃들이라서 그런데 내가 어떤 블로그에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분의 블로그를 갔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튼 커피망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갔어요. 그러면 그 거기 뭐 이웃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 마크가 있어요. 이웃 마크 가보시면 뭐 이웃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눌러주셔서 서로 이웃을 맺어주는 겁니다. 서로 이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가 아니 그 어떤 블로거들 가보면 여기에 저는 제 거 들어와서 그런데 블로거들 가보면 여러분 뭐 다른 블로거들 가보면 여기 이웃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누르셔서 서이추를 많이 맺어주는 게 좋습니다. 서이추를 많이 맺어주는 게 좋아요.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여기 위에 가보면요 여러분 여기 주소가 있어요. 자기 블로그 주소 자기 블로그 주소가 있거든요. 이 블로그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저한테 어떻게 보내주느냐 학습 관리자 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블로그 주소 등록이 있어요. 블로그 주소 등록 블로그 주소 등록 누르시고 저한테 이 블로그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저한테 블로그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서이추 들어갈게요. 아니면 저한테 서이추 신청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 블로그 주소를 여기 학습 관리자 페이지에 블로그 주소 등록이라고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집어넣으신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서이추를 눌러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블로그 발행 시 예약 발행도 괜찮은 거야? 예, 예약 발행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먼 시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인데 내일 글을 미리 썼어.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막 3일 후 거, 4일 후 거 하면 안 좋아요. 왜냐면 시의성이 없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나 콘텐츠는요 되게 중요한 게 조회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거는 크리에이터한테도 중요하지만 네이버도 중요하고 유튜브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본인들도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잘 나오려고 그러면 시의성 있는 콘텐츠가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날 이슈들 그날 이슈 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시의성을 봅니다. 그런데
5일 후에 글 쓸 거를 미리 써서 예약 걸어놨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바로바로 작성해 주는 게 좋고요. 하루 정도 미리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도 넣으면 블로그 리뷰 카운트 되는데, 제가 작성할 때 지도 넣으라고 리뷰 고객부터 저희 정보서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래도 상관없네요. 지도 넣으면 블로그 리뷰 카운트가 되는데요. 저도 작성할 때 지도 넣으면 고객 리뷰보다는 저희 정보성 글이 더 많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고객 리뷰가 많으면 좋겠죠. 고객 리뷰가 많으면 좋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고객 리뷰가 없으면 나라도 많이 블로그 리뷰를 해주는 게 낫거든요, 사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본인 지도 넣어서 해주면 좋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고객들한테 그 영수증 리뷰라든지 블로그 리뷰 좀 해달라고 그러시고,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끼리 모였으니까 얘기 드리면, 고객이 영수증 안 갖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영수증 출력했는데 고객이 안 갖고 가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좀 주위 분들한테 부탁해서 리뷰 좀 달아달라고, 영수증 리뷰. 그 영수증 주고. 그렇다고 그 영수증 리뷰에 그 고객 이름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카운터만 될 뿐이지. 그런데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실제. 저는 그게 필요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제가 음식 장사하거나 아니면 제가 무슨 진짜 오프라인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해도 문제 없죠. 그게 뭐 고객이 뭐 데이터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영수증으로만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객 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진짜 업계에서는.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만 해달라. 참고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2강이 이제 끝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드립니다. 요거 꼭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그 학습 관리자에서 필수 개념 강의 다 들으시고 필수 실습 강의 꼭 들으셔야 된다. 남들이 하는 거 다 이거예요. 다른 뭐 유튜브 강의나 이런 거 보면 다 이거 갖고 그냥 다 끝내버립니다. 강의가 이게 다 끝이에요. 근데 나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미리로 다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미리 드리다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 줄 알고 안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미리 드리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거 가지고 다 합니다. 그냥 끝나요. 이게 내용이 다야, 그냥. 그리고 끝나. 저는 이제 양심상 못 그러니까 이거 본 강의를 하는 겁니다. 실습 강의를. 좀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안 중요해서 미리 듣는 거 아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필수 실습 강의, 필수 개념 강의 다 순서대로 보세요. 이렇게 위에 있는 순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순서부터. 제가 그러라고 달아드린 거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항상 우리 여정대학 수료생 또는 강의하고 있는 교육생 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제가 또 이 자리에 비해서 기도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행복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자녀도 잘 풀리실 거고요. 여러분 부모님도 더 건강하실 거고요. 여러분마저도 당연히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일이 술술 풀릴 겁니다. 돈 들어온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돈 들어온 일만 이제 앞으로 창창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